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풀이 해볼게요. 문제가 7문제인데 난이도가 다들 쉬워서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재밌게 보시면 돼요. 먼저 1번 문제예요. 내용은 연료전지 관련된 건데 학생 3명이 있고 옳은 말을 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먼저 A부터 볼게요.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는 물이야. 맞는 말인가요? 뭔가 물이 관련되어 있긴 하죠, 연료전지에. 근데 연료전지에서는 물이 어떤 거였죠? 물은 연료가 아니고 물이 배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됐어요. 수소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 거죠. 물이 연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연료는 뭔가요, 여기서? 연료는 물이 아니고 수소죠. 그쵸? 그럼 산소는 뭐죠? 산소는 굳이 따지자면 산화제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수소야라고 해야 맞겠죠. 그 다음 학생 B 볼게요. B는 연료전지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맞는 말인가요? 전자기 유도가 뭐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자기가 유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공부 안 했다는 티를 아주 많이 내는 거예요. 알겠죠? 전자기가 유도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변화할 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선속이 변할 때죠. 그때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거? 전기 에너지 생기는 건 맞는데 전자기 유도로 생기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틀린 말이고요. 우선 연료전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전자기 유도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기 뭐 코일이 나옵니까? 아니면 자석이 나옵니까? 그쵸? 네, 다음 학생 C 볼게요. 연료전지 자동차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네, 온실가스 오랜만에 나왔죠?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온실가스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온실가스는 먼저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메테인 이런 것도 있었죠. 기억나요? 근데 연료전지랑 얘네들이랑 상관이 있나요? 우선 상관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둘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연료전지의 전체 반응을 보면은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C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랑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우리 몸의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으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CHO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도 갖고 있지만 N까지 갖고 있어요. 즉 질소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쓰고 남는 거를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몸에서 변환을 시켜줘요. 알겠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랑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CHO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먹어서 그걸 근육으로 만들 수 없단 소리예요. 왜냐하면 질소가 없기 때문에. N이 없어요. 아셨죠? 네, 그 반대는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 엄청 먹었어요. 엄청 많이. 그래도 그걸 다 못 쓰면은 살이 쪄요. 네, 지방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탄수화물이 돼요. 근데 반대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엄청 먹었어요. 그걸로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네,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죠? 네, 여기서 탄소가 없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합과학이 아주 충실한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연료전지에서는 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환경오염이 안 되는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이죠. 네, 그래서 학생 C만 맞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인데
조력 발전의 원리를 나타낸 거죠.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죠? 네. 그래서 바로 보기로 들어갈게요. 보기 기억.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 밀물을 이제 모아놓는 거잖아요. 수문을 닫아서 막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아주 작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밀물이 막혀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이게 작으면은. 옆에 다른 공간이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하려면 최소한 10,000 정도는 다 막아야 돼요. 만이라는 거 아세요? 바다 그 해안선 있죠? 그게 이제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를 최소한 다 막아야지 물이 막히겠죠? 네, 반은 막고 반은 안 막고 이러면은 물이 다 그 안 막힌 대로 다 흘러가겠죠. 그쵸? 물이 높아져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대규모예요. 스케일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다. 다음 니은 보기 볼게요.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맞는 말이죠? 너무 쉽네요. 네. 다음 디귿. 우리나라는 수심이 깊은 동해안이 조력 발전을 하기에 적합하다. 이거 어떨까요? 우선 동해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죠. 동해안이 수심이 깊은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 조력 발전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조력 발전을 하려면 수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밀물 썰물이 확실하게 딱 있어야 돼요. 밀물 때 물이 확 몰려와서 그걸 막아놨다가 이제 그걸로 물을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깊은 동해안이 아니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더 적합해요. 아셨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니은만 맞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인데 파력 발전에 대한 거네요. 네. 그림도 이거 익숙한 거죠? 보기 빠르게 볼게요. 기억, 시설 규모가 커야 한다. 아까 조력 발전은 시설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랬죠? 근데 파력 발전은 어떻냐? 파력 발전은 사실 파도를 막아서 그 안에 공기실 그 압력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가정집 정도의 크기면 충분해요. 실제로 그 지어진 사례들을 봐도 대충 가정집 크기예요. 물론 저희 집은 훨씬 작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그냥 좀 약간 큰 가정집 있죠? 그 정도 크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작은 데 살아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요. 네, 그래서 시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돼요. 파력 발전은. 반면에 조력 발전은 커야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니은 조석차가 큰 강하구나 만의 발전소를 건설한다. 아까 만 얘기했었죠? 조력 발전할 때. 이 니은 보기는 조력 발전에 해당하는 얘기죠. 파력 발전은 조석차, 즉 조수 간만의 차보다 중요한 게 뭐죠? 파도가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파도가 잘 쳐야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말이죠. 파도가 치면 어디나 괜찮아요. 강하구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파도가 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니은 보기도 틀렸고요. 다음 디귿.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의 높이 차에 의해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네, 당연한 소리죠. 리을 볼게요. 발전 시설을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리을도 맞다. 답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네요. 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건데요. 이 그림 다들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보기를 바로 보면은 1번 플러스 극에 수소를 공급한다. 플러스가 어디죠? 지금 수소를 공급하는 쪽 있죠? 왼쪽 그림에서. 그게 플러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 같아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수소 넣는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가 수소이온이랑 전자로 분리되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서는 산소가 들어가고 그 산소랑 수소이온이 그 아까 분리됐던 게 와서
전자랑 다 셋이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냐 하면은 전자가 지금 계속 생겨나는 쪽이 어디죠? 전자가 생겨나는 쪽이 왼쪽이죠. 즉 수소 공급되는 쪽. 전자가 계속 없어지는 쪽이 어디예요? 거기가 오른쪽이죠. 전자가 생기는 데가 당연히 마이너스고 전자가 없어지는 데가 플러스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의 반응은 이렇게 되고요. 수소가 수소 이온이랑 전자로 되고 오른쪽에서는 산소, 수소 이온 전자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1번 보기는 그래서 틀렸죠. 네, 다음 2번 보기 볼게요. 산소는 산화된다. 네, 산화 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죠. 산소 얘기했으니까 지금 플러스 극 쪽의 반응식을 봐야겠죠. 거기밖에 산소가 없죠? 산소 옆에 보면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가 플러스 돼 있네요. 이게 전자를 얻는 건지 잃는 건지. 여기 이 전자는 원래 산소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딴 데서 온 거가 산소랑 합쳐지는 거죠. 즉 전자를 얻는 거죠. 그러면은 산화가 아니고 환원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2번 보기 틀린 말이고 맞게 바꾸면 수소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는 거죠. 이거 막 달달 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수소 산화, 산소 환원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헷갈려서 틀리게 돼요. 꼭 외워버릇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금방 쉽게 답이 나와요. 말 참 진짜 쉽게 한다. 그쵸?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이없죠? 네, 3번 볼게요. 생성되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이다. 물 생성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여기 있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C가 여기 있어요, 반응에? 없죠?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아니에요. 물만 생기는 거죠. 이산화탄소 생기면 이게 친환경 발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고요. 4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 연료전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장점 중에 하나가 효율이 높다는 거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이 높은 거랑 그 생산량 자체가 많은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생산량은 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이 훨씬 많아요. 효율이 낮을 뿐이지. 아셨죠? 다음 5번 볼게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한다. 맞는 말이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5번이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쓸데없이 고퀄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하느라고 네. 근데 만족스럽더라고요, 만드니까. 먼저 가 볼게요. 네, 이런 거 처음 보는 그림이죠? 수소랑 산소를 넣으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거 뭐죠?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우리 그림 이거 말고 앞에 방금 4번 문제 있죠? 그거는 사실 실제 그림은 아니죠. 모식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실제 그림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가는 연료전지고 이제 나를 볼게요. 나는 집이 막 지어지고 있네요. 네, 잘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가 떠요. 해가 뜨면은 저기 팍 비추죠. 네,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이거 한 15번 돌려봤어요, 혼자.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보기를 봐야겠죠? 보기를 보면은 기억, 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나요? 맞죠? 연료전지가 저렇게 되는 거죠? 기억 맞고요. 너무 쉬운 보기죠? 니은. 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나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이에요. 그쵸?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광전 효과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2학년 물리학 1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긴 틀렸고요. 다음 D급 볼게요. 가와 나 모두 신재생 에너지이다. 맞는 말이죠? 네, 어렵지 않죠?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쉽죠? 다음 볼게요. 6번 문제인데요. 적정 기술 관련된 거네요. 장치 두 개가 있어요. A부터 볼게요. A는 약한 바람에도 작동하는 풍력 발전기예요. 원래 그 풍차 같은 거 있죠? 그거 날개가 엄청 크잖아요. 그게 약한 바람에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요런 거는 약한 바람에도 돌아갈 거예요. 생산하는 전력량도 작겠죠. 하지만 어쨌든 돌아간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 B 볼게요. 이거는 물과 표백제를 넣어서 만든 페트병 실내 등인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림에 있는 거는 실내 쪽 그림이에요. 집에 천장에 붙어 있는 거겠죠? 그 페트병의 아랫부분이에요, 이게. 다들 이해되시죠? 그 윗부분은 밖에 있어요. 밖에서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페트병 윗부분이 햇빛을 이제 한 군데로 모아주고요. 그 모아주면은 이 아래쪽에서 다시 그거를 골고루 퍼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퍼뜨리냐 하면은 물과 표백제를 넣어서 얘네가 이제 막 빛이 여기저기 퍼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빛이 그 물 안에서 굴절이 막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밝게 되는 거죠.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죠? 풍력 발전이니까. 네, 기억 맞고요. 니은, B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B 전기 이용하는 거 아니죠? 햇빛만 있으면 되죠?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적정 기술은 기술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죠? 그래서 적정 기술인 거죠? 고려 안 하고 막 기술 퍼부으면 그건 적정 기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최첨단 기술이죠? 네, 아무튼 적정 기술은 그런 거죠.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적정 기술에 대한 건데 그 박스 안에 글을 읽어보면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A, B는 적정 기술이 적용된 예이다. A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햇빛을 이용하는 태양열 조리기예요. 그 태양열 발전 있죠? 태양광 말고 그거의 원리랑 비슷한 거죠. 저기 지금 둥그런 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양빛이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돼요. 저기에 반사를 하면은 저 가운데 부분으로 다 모이겠죠. 지금 그 냄비 같은 게 있는 쪽에. 그쵸? 그러면 이 냄비를 데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 돋보기에다가 태양빛을 이제 비추면은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면은 막 종이도 타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죠. 그 다음 B는 요런 건데 젖은 모래를 이용하는 항아리 냉장고. 지금 그 가운데는 음식물이 들어 있고요. 거의 다 채소네요. 채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 얇은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있어요. 그 모래에다가 물을 넣어주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증발하겠죠. 근데 물이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열을 뺏어서 증발하는 거예요. 아시죠? 기화열이라고 하죠. 가운데 채소에 있던 열을 뺏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네, 채소는 더 시원해지는 거죠. 막 차갑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를 보기에서 고르는 거죠. 보기 볼게요. 기억은 적정 기술이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맞죠? 비용이 많이 들면 그거는 적정 기술이 아니죠. 기억 맞고요. 니은, A는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당연하죠? 햇빛으로 하는 건데. 너무 쉽네요. 맞고요. 디귿, B에서 젖은 모래 속에 물이 기화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맞죠? 너무 쉽네요. 네, 그래서 벌써 문제를 다 풀었어요. 금방 끝났죠? 이것으로 2020년 통합과학이 끝이 났어요. 너무 슬프죠? 네, 하지만 과학은 끝나지 않았어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 과목들 배우고 3학년 때 2 과목들도 배워요. 물론 지금 이걸로 끝인 친구들도 있겠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